도시에 밤이 내리고 있을 때 병실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마리나는 눈을 깜박일 때마다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 방부제 냄새, 멀리서 복도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대화 소리만이 깨뜨린 침묵, 모든 것이 그녀가 의사들에 따르면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수술에서 회복되어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인 불편함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밝게 비췄다. 안드레이. 그녀는 목소리의 약점을 숨기려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안녕. 마치 통화 내용이 목록에서 삭제해야 할 또 다른 항목인 것처럼 말투가 건조하고 급했습니다. 안녕, 아들아. 그는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들어보세요, 엄마. 내일 제가 결혼해요. 그 말이 뱃속의 펀치처럼 떨어졌습니다. 마리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크리스티나의 존재, 그녀의 부유한 가족, 아들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축하해요, 안드레이. 그는 장치를 잡고 손가락이 떨리는 동안 간신히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기뻐요. 반대편에서는 즉각적이고 거의 의기양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보세요, 알죠? 돈이 필요했어요. 어쨌든 집과 차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팔았습니다.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던 집도,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자동차도 한 문장 속에 모두 사라졌다. 무엇?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엄마, 드라마 그만하세요.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티나는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은? 당신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마리나는 둔한 분노와 함께 얼음이 혈관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 그 말이었죠. 그녀가 조건 없이 사랑했고 꿈도 포기했던 아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버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안드레이가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녀의 내면에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소가 그의 입술에 휘어졌다. 알았어.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할 정도로 차분하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단지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앉은 안드레이가 결혼식 연회를 위한 요리를 선택하는 동안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집이 팔리고 자동차가 거래되고 돈이 입금되는 등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부모는 비록 꺼려했지만 그녀의 재정적 안정을 보고 노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는 위조된 위임장, 속인 공증인, 질문하지 않은 구매자 등 각 단계를 정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척추가 차가워집니까? 마리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을 떨면서 신뢰받는 공증인이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성실한 사람인 미하일 이바노비치 사벨리에프, 미케일 이베너비치 세브리에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하일 이바노비치. 그는 내부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마리나. 잘 지내세요?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는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 안드레이의 이름으로 제 집과 차를 팔도록 위임장을 발행하셨나요? 반대편의 침묵은 웅변적이었습니다. 아니요, 마리나 사벨리에프는 잠시 후에 확인했다. 저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한다는 것을 아시죠?
그녀는 숨을 내쉬고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안드레이는 단지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한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퇴원하자마자 들르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싸울 것입니다. 그의 집, 그의 존엄성, 그들이 그에게서 훔치려 했던 미래를 위해. 며칠 후 세브리에브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오래된 나무 냄새와 값비싼 담배 냄새가 났지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나 세르게예브나, 공증인이 세심한 손짓으로 안경을 조정하며 말을 시작했다. 문서는 모두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존재와 인증된 서명이 없으면 이 판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받아들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안드레이는 그것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임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혹시를 대비해 템플릿을 준비했는데 활성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유효한 위임장 기록이 없습니다. 세브리에브는 동정심과 존경심이 혼합된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수년간 알고 지냈고 그 여자의 흔들리지 않는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내 서명, 인장, 맙서사 퍼즐의 조각은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안드레이의 갑작스러운 선물, 그녀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 결혼식으로의 서두르기.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결과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는데 배신당한 어머니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나는 낭만적인 환상이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린 아들의 맹목적인 야망에 자신을 꺾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나에 대한 안드레이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신부의 부유한 부모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상연된 연극인 계산된 희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울었을 때부터, 어린 시절 무릎이 긁혔을 때부터 그를 알았던 그녀는 자신의 피에 찍힌 거짓말을 보면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미하일. 그는 아직 뜨거운 컵을 손가락으로 꽉 쥐며 중얼거렸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세브리오프가 컴퓨터에서 디지털 폴더를 열 때 안경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비록 전문적이기는 했지만 마리나의 눈에 불이 붙은 것처럼 긴박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차단하세요. 지금 DTRN과 프라퍼티 레지스트리 오피스에 전화하세요. 사기를 신고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세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귀하의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동결할 것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외과적 정밀도로 숫자를 다이얼했습니다. 전화로 하는 모든 말은 총알이었습니다.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이었습니다. 2. 제가 소유자입니다. 아니요,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2. 문서화된 사기가 의심됩니다. 전화 반대편의 관료적 반응은 그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리 없이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미 결정한 누군가의 단호함을 반복하고 주장하며 보여주었습니다. 30분 동안 철저한 설명을 마친 후 전화를 끈 차 피로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수레바퀴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도감은 위안이었습니다. 둘째, 사벨리오프는 체계적인 몸짓으로 안경을 조정하며 계속해서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자신의 핏줄처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3개입니다. 사자 3마리입니다. 그들은 위조된 문서를 찢어버리고 위조된 쉼표에 대해 자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듯한 펜으로 접점을 적었다. 정서적 피로로 인해 그녀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열었을 때
마치 강철 마스크가 그의 얼굴 위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쉽게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공증인에게보다는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진짜 엄마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브리오프는 차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머리너가 안드레이와 주고받은 모든 단어를 정신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안 허브의 향기는 사무실 전체에 따뜻하고 편안하게 퍼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다음번에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만큼 대답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머리너 서가이에브너라고 세브리오프를 부르며 김이 나는 컵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여성이 싸우기로 결심하면 세상은 길을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녀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고마워요, 미하일. 당신의 도움. 그는 잠시 멈춰서 적절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그 순간 어떤 위로보다 침묵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모금을 마신 후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티나에게 말해야 해요. 마리나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왜?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결혼하는지 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브리오프가 테이블 위에 손가락을 교차시키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다른 길을 선택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의 추락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논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버릇없는 상속녀의 오만함을 지닌 크리스티나는 잔인한 생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드레이의 찬란한 약속에 눈이 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다가오는 재난으로부터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신 말이 맞아요. 내면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는 우아함을 지닌 머리너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사무실을 떠났을 때 차가운 거리 공기가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다가왔습니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갑옷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웅장함에 정신이 팔린 안드레이는 자신이 깨운 허리케인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신랑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임박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메뉴가 마무리되고 초대장이 확정되고 즉 그의 돈이 거의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잘난 척 웃으며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엄마오. 그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일 메뉴를 고르고 있어요. 당신은 그들이 제공하는 랍스터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그는 자신감이 약간의 불안감으로 바뀌면서 주장했습니다. 별일 없나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안드레이 머리너가 대답했고 각 음절은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다. 그는 이제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다는 것? 줄이 내려갔습니다. 안드레이는 가만히 서 있었고 갑자기 축축해진 그의 손가락 사이로 휴대폰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의 가슴 속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날카로운 예감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리나가 알았다면 그의 세계는 곧 무너질 뻔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처럼 두꺼운 말이 그의 목에 걸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속임수가 드러났고 이제 감옥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고 안드레이는 잭스의 방 한가운데에 굴욕감을 느끼고 노출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발자취를 따르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 경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들은 흩어지고 속삭이며 더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구매자 안드레이가 속인 사람, 가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내 돈은 어디 있지? 그는 진실을 목졸라 죽이려는 듯 손가락을 꽉 쥐고 소리쳤다. 집을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저축한 돈을 모두 당신에게 줬어요. 나는 모든 것을 돌려준다. 안드레이는 그의 발 아래 땅이 열리는 것을 느끼며 말을 더듬었다. 반품, 남자의 목소리가 텅 빈 홀에 울려 퍼졌다.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거짓말에 대해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등을 돌렸고 안드레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팔에 단단한 손길이 느껴졌다. 정중하지만 무자비한 경찰관이 그를 출구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공황으로 인해 근육이 긴장된 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차를 향해 나아가는 각 걸음은 그의 관에 박힌 또 하나의 못이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질문이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를 부인하고 변명하며 문서가 합법적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머리너의 고소장, 공증인 세브리에브의 진술, 법의학 증거, 피해자의 증언 등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빅토로비치, 당신은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벌, 최대 8년,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경찰서 책상 위에 전화기가 진동했다. 크리스티나. 한때 꿀처럼 달콤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깨진 유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안드레이는 세게 삼켰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미래라고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종료 통화의 딸깍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감방에 홀로 안드레이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약혼자, 돈, 존경, 자유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어머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를 조건 없이 사랑했고 모든 실수와 모든 반역을 용서해준 마리나. 그는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처음으로 안드레이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일시적인 후회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산처럼 타오르는 깊은 수치심입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멸의 표정, 그의 면전에서 닫혀진 모든 문이 결국 정의에는 그 나름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마리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벽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녀가 사용한 라벤더 비누의 잔향, 일요일에 그녀가 구운 케이크에서 풍기는 희미한 계피향 등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가 오만하게 파괴하려고 했던 그의 세계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마치 모든 것이 아직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손가락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엮은 숄로 가려져 있던 거실의 안락의자. 그곳에서 그녀는 밤에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며 이제 혼자 재건해야 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웃고 있는 그녀의 남편, 작은 안드레이는 넓은 파란 눈과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팠어요. 가슴에 칼이 박힌 것처럼 아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들아? 침실에는 두꺼운 커튼이 오후의 빛을 방해했습니다. 머리판 위에는 펼쳐져 있는 책과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악몽 같은 날들, 즉 이번 안드레이의 전화 통화, 반칙에 휘말리는 기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리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에서 도시는 무관심한 리듬을 이어갔습니다. 거리에 가득 찬 자동차들, 달려가는 사람들, 아득한 웃음소리.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영혼을 황폐화시킨 허리케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흉터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머리너는 문서 복원, 소유권 증명, 안드레이가 그러한 기술로 엮은 매드 풀기 등 법적 절차에 몰두했습니다. 사벨리에프가 임명한 변호사는 부드러운 말투와 정확한 눈빛을 지닌 남자로 그녀를 안전하게 안내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기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집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다. 길고 깊은 한숨. 정당성. 그날 오후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떴다. 좋다. 말은. 엄마, 용서해주세요. 마리나는 눈이 타버릴 때까지 화면을 응시했다. 용서하다.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배신의 아픔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어쩌면 결코. 그러나 그는 메시지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티나입니다. 마리나, 안녕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안드레이의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마리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배신당했지만 사과할 힘을 찾았습니다. 그 고통에는 고귀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드레이는 탐욕이라는 썩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녀와 함께 행복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크리스티나, 당신의 말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성실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당신의 친절을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마리나가 발코니 문을 열었을 때 트와일라잇은 하늘을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래 도시는 불을 켜기 시작했고 황금빛 점들이 약속처럼 깜빡거렸다. 레몬을 곁들인 차 한 잔이 그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안드레이가 없는 미래? 그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 그리고 갑자기 그는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둔한 고통이 아닌 예상치 못한 가벼움.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임수, 굴욕,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사히 커밍아웃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밤 공기는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수줍어하다가 더 넓어진 미소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시간과 걱정으로 인해 생긴 주름이 펴졌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그녀의 잃어버린 젊음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일어서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지혜로. 아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입니다. 발코니의 침묵은 거의 신성했다. 노래하는 목소리의 합창단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웅얼거림, 삶은 계속됩니다. 그날 밤 마리나는 푹 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꿈꿨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마리나. 저는 항상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넉넉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몸을 쭉 뻗었고 몸은 가벼워졌으며 정신은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유령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고 연극, 음악, 여유로운 산책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매 순간을 선물처럼 맛보는 것. 마리나는 우아한 코트를 입고 컬러풀한 스카프를 선택했다. 똑바로 서서 걸어 나오면서 그녀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함께 빛날 준비가 되었습니다.